네, 매미의 울음소리도 줄어들어가고 연일 뜨거웠던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 올해 여름도 어느덧 마르을 내릴 준비를 하나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락TV 시즌3 진행을 맡은 저는 정주민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조명하는 도시락TV가 계속해서 다양한 마을 활동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도시락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는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분야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데요. 도봉구에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협의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도봉구 사회적 경제 협의체인 도봉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의 김우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김우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도시락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시락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도봉구 사회적 경제 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 정년 퇴직 후에 굉장히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은퇴하고 나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잘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개별 협동조합에서 행정이나 회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국민의 은퇴자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공헌 활동이나 금융경제교육을 하는 사단법인 국민금융교육 나눔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 세 번째로 지금 네. 하고 있는 도봉구 사회적 경제 그 협의체인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도봉구 사회적 활성화 협력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은행에 종사하셨다고. 네. 네, 사실 이제 은행 업무나 은행 금융권에서 일하는 주변에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또 하셨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은행에 아주 맨 그 소열 하위 계급으로 행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센터장까지 하고 나왔기 와우. 때문에 긴 시간을 보내긴 했습니다. 35년 정도 있었지만 음. 대부분의 이제 은행 업무 중에 저는 이제 금융 업무, 네. 금융이라 하면 이제 대출 업무를 크게 금융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 업무 쪽에 많았고 금융도 이제 주로 기업 금융 쪽, 기업 금융 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은행 생활을 기업을 바라보고 기업의 신용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대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 책임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그 어떤 신경을 쓰는 부분도 더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좀 생활을 했다고 할까요? 네. 네. 대표님 말단 행원에서 네. 또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제가 보여지는데 혹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은행권에서 보람이랄까. 물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업무지만. 기업에서 네.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면 대출해주고 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을 때가 가장 기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IMF가 터지면서 그 대출의 성격이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은행에서 금융을 할 적에 처음 창업을 해서 네. 성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혹시 실패할 때까지 은행에서 모든 걸 책임을 졌다면 IMF 때는 이제 창업보다는 창업하고 나서 한 30% 정도 이 기업체가 일어섰을 때 비로소 금융이 시작이 돼서 네. 이제 저쪽이 이제 기업의 생명이 닿을 것 같다 하는 한 80%쯤 돼 가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은행이 또 기업한테 그 보람을 느낀다는 거는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업을 키워서 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서 성공하는 걸 본다는 게 굉장히 즐거움인데 IMF 이후에는 금융이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보람을 느낀다는 건 사실은 많지는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분석하고 성공하리라고 믿고 금융을 지원해줘서 그 업체가 성공했을 때는 굉장한 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도봉구에서 그런 업체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네. 성공해서 이제 도봉구를 떠난 기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오랫동안 35년 이렇게 금융권에서 또 종사하시다가 또 지금은 사회적 경제 분야로 이제 활동을 이제 이어 오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회적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주로 했던 일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기업들한테 이제 금융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찾아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하고 굉장히 친숙하게 보냈던 건 사실이고요.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근데 그 은행에서의 이제 그 기업을 대하는 거는 대부분이 결과치를 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기업이 창업을 해서 현재 상태 결과가 어떻느냐 그 과정은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떤 면에서 보면 비윤리적인 면도 있었을 거고 비도덕적인 면도 있었을 테지만 결과가 수익을 많이 내고 이윤을 극대화했다면 돈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그건 투자해도 위험이 없겠구나. 같이 투자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과정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설사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영리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바로 그 과정에도 상당히 공정성과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우리들이 그냥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요건 좀 부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매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회복지나 평생교육 또 다문화 활동도 현재 네, 이렇게 계속 관련된 학습과 또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런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는 요 연결은 어떻게 좀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연관성은? 사회적 경제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라든지 뭐 일반 그 어떤 취약계층의 개념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금융만 가지고는 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다. 스스로 이제 어떤 그 부족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어떤 분야에 제가 접근할 때마다 필요한 이제 공부를 별도로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던 거고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평생교육 분야를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다문화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될까 했더니 마침 또 다문화 가족을 그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알려주는 그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도 있고 또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해야 될 한국어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한국어 그 교원 자격증도 따게 되고 결국은 사회적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경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부속품으로 배운 거죠. 먼저 그걸 배우고 사회적 경제를 배운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소 분야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분야 내에서도 교육 분야 쪽으로 관심이 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사장님의 하루가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엄청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시고 또 에너지가 충만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한 얘기는 또 인터뷰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양하게 활동을 또 해오시면서 도봉 사회적 경제 그 활성화 협력단이라고 조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협력단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협력단 일까지 같이 맡게 돼서 상당히 분주한 건 사실이지만 예전에 직장 생활해서 35년 동안 하면서 일했던 그런 것보다는 더 즐겁다는 것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는 모든 게 결과에 치중해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쉬웠지만
그 과정의 즐거움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회적 경제를 하면서는 과정 쪽에 또 중심을 같이 돈을 버는 과정에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었던 거고 활성화 협력단 역시 그 중에 하나이지만 처음에 이 활성화 협력단에 대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멀리했던 건 사실이고 그 모임을 발족할 때 우연하게 잘한다 소속으로 제가 참여를 했는데 대표님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대표님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참여해서 그 네트워크를 알게 됐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저를 또 특별히 지목하셔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협력단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협력단의 구체적인 역할이랄까? 네,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협력단은 이름이 이제 협력단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도봉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 그 방식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네. 방식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도봉구청의 조례는 도봉구 사회적 경제 연합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의 그 조직 이전에 별도의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임의단체로 만들었는데 그 임의단체 안에서 이게 확정되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네. 그 안에서 여러 그 단체들의 그 집합체가 공통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조금 정체되어 있는 시기에서 이제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소상공인들 간의 어떤 뭐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 합일점을 쉽게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일 먼저 그 세 개를 어떻게 합쳐내느냐 고민을 했는데 그보다는 먼저 사회적 경제 기업이 먼저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사회적 경제 기업만 먼저 모이기로 한 게 이제 바로 활성화 협력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모일 것이냐, 이왕에 조직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네. 그 안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들어가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협력단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명칭에 그 도봉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 이미 대략의 역할은 이제 느낌적으로 좀 있는데 네. 또 거기 대표를 맡고 계셔서 네, 네. 대표님의 구체적인 업무는 또 궁금하네요. 뭐 사회적 협동조합 네. 방식이다 보니까 역시 네. 비영리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에서 이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수익 사업은 뭐 SE 마켓이라는 그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네. 모아서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곳이 이제 SE 마켓인데 우리 협력단은 바로 수익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협력단 이사장은 그 안에서 그런 그 제품들을 골라내고 좋은 상품들을 진열하고 또 도봉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제품들을 잘 골라내서 같이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사회적 경제 협력단 대표로서 도봉구 안에 있는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끌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이사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저요? 국민? 국물? 고문! 이거만 떠오르지? 그 다음에 국민, 국물, 고문, 가문. 됐나요? 야호! 정답. 결의. 네. 결의, 가락, 공론. 결의? 가락? 공론? 결의, 가락, 공론, 감론, 네. 맞죠? 네. 손. 아,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네. 아쉽네요.
맞출 수 있었는데. 최근에 밴드에서 풀어봤어요. 정답. 아닌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오. 동점. 네. 정답. 왜 정답했는데? 부속, 반성, 번성, 변속. 와, 단어가 다 어려웠어. 도레미파솔라시. 오, 진짜? 나는 저기 음악가 중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 네, 도봉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이 또 운영하고 있는 이제 SE 마켓, 도봉 SE 마켓이 얼마 전에 새 단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네, 그 SE 마켓에 그러면 입점해 있는 기업들은 몇 곳 정도 될까요? 현재는 도봉구 관내가 7곳. 7곳. 네, 그리고 도봉구 관내가 아닌 곳이 이제 4곳. 네 곳. 그다음에 공정무역직이 2곳. 음. 네, 그렇게 같이 제품을 넣고 있고요. 네. 수시로 언제든지 이제 제품을 그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굴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같이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비해서는 도봉의 관내 기업들의 참여가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 하루에 SE 마켓에 방문하는 방문 계획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숫자로는 방문하는 숫자로는 오셔서 네. 보고 가시고 하는 숫자로는 한 20여 명, 20여 네. 명 정도 되고 있지만 실제 이제 판매는 네. 판매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판매가 목표가 아니고 홍보도 같이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 그 한 달에 얼마씩 판매되고 있다는 그런 금액은 만족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는 이제 SE 마켓이 이제 사회적 경제를 홍보하기에 저는 매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오프라인 매장 SE 마켓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홍보하는 거에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당연히 네. 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마켓에 가서 어떤 물건이 진열돼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도 가끔 사서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회적 경제 제품 중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사회적 경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걸 그 전시회에다가 그 홍보관에다가 홍보하고 또 판매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제 대표님이 계실 걸로 믿는데요. 그 이곳은 판매에서 수익을 많은 것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봉구에서 또는 그냥 일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사회적 경제의 인식을 함양시켜 주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진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SE 마켓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 대표님께서 네. 장소를 한번 알려주시면 네. 도시락 TV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찾아가실 수 있도록. 네. 네. 창동역 그 역사 하부에 네. 있는 곳에 SE 마켓이라고 예쁘게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SE 마켓에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SE 마켓이 새 단장을 하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매장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기업들의 만날 수 있는 제품도 다양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도봉 SE 마켓에 입점하려면 기업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SE 마켓은 우리 도봉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에서 네. 도봉구청과 협약에 의해서 그 위탁 운영 방식은 아니지만 운영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와 그 협력단이 함께 협의해서 그 사회적 경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절차가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옷에 입점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 활성화 협력단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봉구청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은 무한정 입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한번 입점해서의
그 판매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저희들은 그 판매보다도 홍보 측에서는 네네. 일단 입점을 하면 그 사회적 경제 제품의 사회적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진열을 할 거고요. 물론 조금 뭐 판매량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교체하기도 하고 진열하는 이제 장소를 좀 줄여서라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가 좀 부진하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축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이유로 출점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물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교육 서비스나 다양한 형태로 만나볼 수 있는데 사실 SE마켓은 그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미 완성된 제품을 이제 만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사회적 경제 네. 활동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참 지적해 주셨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협력단 안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제품을 생산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같이 회원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협력단은 그 전체 회원들의 어떤 같은 공익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품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 업종들이 할 수 있는 제품을 지금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 수익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서비스 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 서비스 제품을 다시 그 회원들한테 그 시연을 하거나 그 서비스 제품을 제공을 해서 예를 들면 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육 제품을 만들어내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원들의 가족이나 자녀들한테 그 교육을 해본다든지 우리 회원들의 가입돼 있는 그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역 아동센터도 있는데 그런 지역 아동센터에 우리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연해 볼 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이 이제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서로 판매 제품과 서비스 제품이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 간 콜라보가 가능한 네네. 지점들이 네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또 이제 지역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판매를 늘리는 방법은 역시 마케팅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기업의 마케팅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프로덕트 제품이 좋아야 되고 플레이스 장소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도 좋아야 되고 프라이스 가격도 적정해야 되고 또 판매를 촉진할 수 누군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그런 그 구매 촉진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SE 마켓을 아시겠지만 상당히 약점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선 특별히 이제 장소에 대해서도 상당히 약점도 많고 그래서 어떤 그동안 SE 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매 촉진제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이벤트 행사도 했고 그리고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뭐 할인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사은품 행사를 같이 하면서 이번에 판매를 좀 늘리기도 하고 홍보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서 스스로 협력단에서 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제품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게 도봉구뿐만이 아니고 도봉구 관외 지역 그리고 공공무역 제품을 가져와서 진열을 해야만 판매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이번에 그 중에 하나로서 그냥 우리 도봉구 안에 있는 맘마스 드림 사회적 협동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때 공정무역 제품을 껴서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맘마스 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고객들이 젊은 여성층이기 때문에 공정무역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 계층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그것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좋은 제품들을 그 사회적 경제 제품 전시회, 박람회 그런 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어다가 그 제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그 도봉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토양이 그렇게 이제 넓지는 못한 상황인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더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봉구가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어떤 제반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할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감히 그런 걸 다 얘기한다는 건 쉬운 다 일은 하십시오. 아닙니다만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네. 먼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경제를 왜 해야 되는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기본 교육이 기초적인 교육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돼야 되고 그게 아주 청소년에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지금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 당사자들한테도 수시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를 너무 이제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는데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그런 염려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절대 저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왜 해야 되는지를 자꾸 되새김하게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주민의 활동들이 이제 대폭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제로의 어떤 이제 활동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출구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고 또 이제 여전히 공모사업 중심의 사업들로 또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사회적 경제 영역만의 어떤 출구 전략 이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먼저 네. 저는 그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물론 중간 지원 기관에서 그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반 기업에 있으면서 결과에만 치중해 왔는데 제가 사회적 경제의 매력을 갖게 된 거는 과정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우리 관공서라든지 정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간 지원 기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과정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정말 잘 달성되고 있다는 거를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많이 치중하는 것도 지금 그 과정에 지금 노력을 쏟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대표들이 큰 일을 하고 있다. 항상 이렇게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회적 경제도 이제 과정을 좀 잘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렇게 돕는 것이 또 중간지원 조직과 행정의 또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협력단을 운영하시면서 또 사회적 경제 지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고민을 계속 하실 텐데요. 그런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협력단은 어떠한 또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그리고 자활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우리 협의체인데 그 기업들이 이제 그 따로따로 그 직능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생태적으로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튼튼하게 뭉치게 되면 다음부터는 마을 기업과 자활 기업과 그리고 개별 협동조합들과도 이렇게 연대해서 큰 협력단을 좀 만들어가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회원들이 가입이 되면 저희 도봉구에 137개입니다만은 137개 회원사들을 업종별로 나눠서 정말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애로사항들이 공통점들이 뭔가 서로 업종 간에 모여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그 발전 방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업종별 모임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아까 숫자가 137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23개 기업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7개 기업이 전부 가입하는 날까지 제가 이사장으로서 최대한 회원 가입을 하는데 치중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 대표님 앞서 그 협력단의 계획은 좀 들어보았고 개인 김우연이라는 분의 앞으로의 활동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이실까요? 지난 35년의 경험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물론 그 경험을 자산화하는 거는 뭐 있지 않습니다만 경험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왔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분야에 이제 매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잘한다 사회적 경제합의 자원봉사 활동은 끊임없이 할 거고요. 취약계층들의 그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은 꼭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과 이제 금융 교육이 같이 돼 있는데 정말 금융이 디지털화되면서 아직도 금융 소외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소외계층들이 다 금융을 디지털 금융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교육에 우선할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즐거움을 또 에너지를 또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또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단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이제 도시에서 어느 정도 착상이 되고 운영이 안정화 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지방에 가서 이것들을 그대로 그 시스템을 같이 지방에서 적용을 해서 도시가 아닌 지방에도 사회적 경제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회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 안에 사회적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그 기금이 없다는 거죠. 그 기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그 어떤 밑거름이 돼서 기금을 좀 만드는 시작점을 네네.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 있으면서도 마케팅 개념으로 이제 그런 대출 상품을 팔기도 해봤는데 이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케팅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정해진 돈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런 거는 옛날 구시대적이 아닐까. 물론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 충실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지금은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좀 열악한 상태에서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데 민간 재원들을 끌어들이는 그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요즘은 민간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어디 좋은 거리가 없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써야 되는데 좋은 거리가 없는지, 좋은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없는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내 개인보다는 공무원들이 가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공무원들과 사단법인이 함께해서 도봉구 안에서 사회적 경제 기금의 첫 그 주춧돌이 되고 싶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 참아 못하신 것들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 정리하면서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흔히 얘기합니다. 어쩌다 대표가 됐다. 이 사회적 경제 협의체라는 큰 조직의 대표를 맡아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부족한데 어쩌다 정말 대표가 돼서 그래도 대표가 돼 있는 동안에는 무언가 하나라도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욕심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해내야 될 텐데 정말 부족한 게 많아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출연을 해야 될 때도 많이 머뭇거렸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늘 하루가 마감을 하면서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지를 쓰는데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중에 한 감사 10가지 감사 중에 또 오늘의 일들을 또 감사하다고 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도봉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의 이사장이신 김우현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